40대는 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50대는 지성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60대는 물질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70대는 정신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80대는 목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조금씩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30대까지는 세상의 모든 것이 불공평하고 사람마다 높은 산과 계곡처럼 차이가 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산은 낮아지고 계곡은 높아져 이런 일 저런 일 모두가 비슷해진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의 즐거움이 적게 가진 자의 기쁨에 못 미치고 많이 아는 자의 만족이 못 배운 사람의 감사에 못 미치기도 하여 이렇게 저렇게 빼고 더하다 보면 마지막 계산은 비슷비슷하게 되는 것이지요. 모두가 그렇게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친절하고 겸손하고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다고 하지요. 흐르는 시간 속에서 나이 들어 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숙명 같은 일입니다. 늙으면 좋은 것 천지다. 늙으면 공부 안 해도 된다. 늙으면 새로 시집 안 가도 된다. 늙으면 애 안 낳고 애 안 키워도 된다. 늙으면 직장 생활 안 해도 된다. 65세 넘으면 국민연금 나오고 혜택이 많이 주어진다. 죽으면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죽는 게 두렵다 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얘기다.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다는 것을 즐기면 된다. 아파도 살아있다. 그렇다고 죽는 것이 나쁜가 하면 그렇지 않다. 죽으면 그런 거 모르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면 어떨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이치만 알면 괴로울 일이 없다고 합니다. 이 한 가지 이치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괴로운 이유는 많지만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훨씬 자유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동안 계속 두 눈이 안 보이다가 어떻게 수술해서 한쪽 눈을 떴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무척 좋겠지요. 그런데 두 눈이 잘 보이다가 다쳐서 한쪽 눈이 안 보이면 어떨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엄청 괴로울 것입니다. 한쪽 눈만 보이는 조건은 똑같은데 한 사람은 죽을 것 같고 한 사람은 세상이 다 내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평생 장님으로 살다가 오늘부터 한쪽 눈이 보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평생 잘 보다가 이제부터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평생 잘 보다가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을 것입니다. 눈이 하나 안 보인다거나 다리 하나를 다쳐서 못 쓰게 되면 물론 둘 다 건강한 것보다는 못하지만 그것은 불편한 것이지 괴로워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별다른 일이 없어도 늙으면 이것저것 불편해지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괴로울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지인 중에 재산이 한 300억쯤 되던 분이 있었는데 예전에 주식이 폭락할 때 왕창 망해서 고통을 못 견디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뒷정리를 해보니까 형에게 남은 재산이 20억이 되더래요. 300억 가지고 있던 사람은 20억이 인생 끝난 것 같지만 보통 사람에게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괴롭고 말고는 절대적인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 죽겠다고 하지만 인도에 한번 가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그렇게 많다고 하지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당연한 걸로 치고 더 하려고 하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수십 년 살다가 헤어져서 혼자 사는 것과 계속 혼자 사는 것 중에 무엇이 더 나을까요? 결혼 생활도 해보고 혼자도 살아보고 두 가지 다 해본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런 이치만 잘 터득해도 인생을 훨씬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생각의 문제이니 말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부모나 자식, 남편이 못해줘서 그래서 괴롭다는 사람이 많지만 그렇다고 매일 괴로워하면서만 살면 우리 인생이 너무 허무하겠지요. 머리가 하얀 70대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동안 몰라서 실수하고 볼품없는 삶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선택을 하면서 남은 인생을 아주 의미 있게 효과적으로 살려면 순간순간 무엇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면 좋을지요.
늙어서 추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행복하게 나이 드는 인생을 최고로 잘 사는 법 5가지와 세상에서 갑이 되어 살아가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안 죽고 산 것만 해도 대성공입니다. 과거를 좋게 생각해야 미래가 좋아집니다. 과거를 자꾸 나쁘게 생각하면 자기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제일 간단하게 생각하는 건 지금까지 잘 살았다. 앞으로도 잘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는 오류투성이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굴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은 대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입가에 미소가 돕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해야 합니다. 연세가 들면 젊은 사람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꼬마아이가 제잘제잘 말을 잘하면 말을 잘한다 하죠. 그런데 노인이 말을 많이 하면 잔소리가 많다 합니다. 이렇게 평가가 다릅니다. 젊은 사람이 빠릿빠릿 다니면 재빠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인이 빠릿빠릿 다니면 주책머리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람이 어떤 꿈을 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면 야망이 있다고 하지만 노인이 이것저것 하겠다고 하면 노욕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행동인데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성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이면 노인에 맞게 살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아이에 맞게, 청년은 청년에 맞게, 노인은 노인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청년들은 청년답게 안 살고 노인처럼 살려고 합니다. 청년의 특징은 미숙함입니다. 미숙하다는 것은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청년이 실수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정을 못 합니다. 청년의 장점은 용기입니다. 그래서 청년은 뭐든지 시도하면 됩니다. 이런 경험이 쌓여나가면서 지혜가 형성되어 나가는 것이지요. 많은 시도를 하고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청년입니다. 노인의 특징은 원숙함입니다.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실수가 적습니다. 대신에 선택을 할 때 쉽게 선택을 안 합니다. 인생지사 세옹지 말라고 좋은 게 꼭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꼭 나쁜 게 아니더라 해서 젊은 사람들처럼 희노애락에 덜 물들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수가 적습니다. 그런 면에서 머리가 하얀 것은 좋은 것입니다. 검게 물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도 도사들은 다 머리가 하얗습니다. 젊은 도사 보셨나요? 못 봤지요. 도사는 다 늙었습니다. 늙음의 특징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늙음의 특징에 맞지 않게 젊은 사람들처럼 빠릿빠릿하게 살려고 하니까 열등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젊음을 부럽게 생각하고 늙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비참한 일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첫째, 말이 좀 적어야 됩니다. 그런데 늙으면 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의 미숙함을 보면 자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그 미숙함이 젊음의 특징입니다. 자꾸 실수를 해가며 배워나가야 지혜가 느는 것이지 말로 가르쳐 준다고 배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틀리는 것을 지켜봐 주는 게 좋습니다. 직접 경험해 봐야 알지 얘기해 준다고 아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리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욕심내면 안 됩니다. 젊은이들이 시행착오 하는 것을 봐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로 입을 무겁게 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로 욕심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욕심 없는 사람은 없지만 젊은 사람이 욕심 갖는 건 좀 괜찮은데 나이 들어서 과하게 욕심을 내면 좀 추합니다. 젊을 때는 10가지 계획을 세우면 10가지 다 시도해보지만 나이 들어서는 10가지 계획이 있으면 1개만 실행하고 나머지 9개는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인생을 미리 포기하고 낙담하라는 것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조금 내려놓고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과로해서는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과로해서 쓰러지면 링겔 한 번 맞으면 다시 일어나지는데 늙어서 과로해서 쓰러지면 팍팍 늙습니다. 비 한 번 오면 추워지는 가을 날씨 같습니다. 과식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절대 과식하면 안 됩니다. 젊을 때는 과식해도 소화제 먹고 토하면 되는데
늙어서 과식하면 반드시 건강을 해칩니다. 과음도 안 됩니다. 젊을 때는 술 먹고 토해도 다음날 아침에 약 먹으면 괜찮은데 늙으면 절대 과음하면 안 됩니다. 술 먹는 것은 괜찮은데 딱 조절해서 드셔야 합니다. 셋째로 항상 모으는 것보다는 베풀어 주는 게 좋습니다. 1,000원을 내든 500원을 내든 무슨 모임이 있든 어디 가든 다만 10원짜리라도 하나 놓고 오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손자를 위해서 내가 걸음을 주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은 복이 손자에게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든 어떤 행사든 뭘 하든 큰 돈 내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쓰는 용돈에서 1,000원이라도 남을 위해 써보세요. 친구와 밥 한 끼를 먹어도 매번 얻어먹기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서 도움을 받으면 그 마음을 표현하고 남에게 다시 베풀어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위해서도 자손을 위해서도 복 짓는 행위가 됩니다. 나누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넷째로 유산을 상속할 때 자식에게 다 주면 안 됩니다. 사회로 환원을 하든 유산을 주든 항상 자기 용돈 쓸 것과 자기 잠잘 방 하나와 자기 음식 사 먹을 수 있는 정도는 남겨둬야 합니다. 아무리 자식이 부도가 나고 죽는다고 해도 마음 약해져서 다 퍼주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내 몫으로 남겨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젊을 때는 돈이 없어서 길바닥에 나앉아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늙어서 길바닥에 나앉으면 추해 보입니다. 절대 자식에게 상속을 다 해주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은 자식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이게 잘 안 지켜집니다. 그래야 앞으로 자식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인간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돈이 조금 있어야 아파도 병문안도 오고 죽을 때 장례도 치러줍니다. 인간의 이런 심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 먹을 건 내가 챙겨야 되고 조금은 갖고 있어야 합니다. 삶을 자식한테 의지하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다섯째로 거동이 불편해서 몸져 눕기 전까지는 가능한 자식들과 같이 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같이 살자 해도 같이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몸을 끌고 가서 밥을 해 먹더라도 자식과는 따로 사는 게 좋습니다. 생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어미가 새끼를 돌보는 건 모든 생명체가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자연 생태계에서는 어미가 병들었다고 새끼가 돌보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간 빼고는 없습니다. 이것은 생태적으로 원래 안 맞는 겁니다. 늙어서 죽는 건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누가 도와주는 건 좋은 일이지만 누구한테 부탁할 일은 아닙니다. 노후에는 너무 물질적으로 잘해놓고 살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고 지내는 것도 참 좋습니다. 자꾸 다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노후 자금이 없다며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한국의 복지제도 수준이 밥은 먹고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노후 보장 걱정하지 마세요. 밥만 먹고 살겠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기본만 딱 간직하고 나머지는 봉사하면서 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툭 놓고 살면 길이 열립니다. 앞에 5가지만 잘 지키고 살면 자식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을이 아닌 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강의할 때 강사료를 안 받습니다. 강사료를 받으면 많이 줬다 적게 줬다를 갖고 따지게 됩니다. 돈을 많이 준 곳은 더 잘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 될 것이고, 돈을 적게 준 곳은 가능하면 강의를 안 해주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돈을 안 받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전혀 신경을 안 쓰니까 내 시간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고려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요청했는지 어디서 요청했는지 이건 거의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에서 내가 갑이 되는 이치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돈을 받고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사람은 춤이 목적일까요? 돈이 목적일까요? 돈이 목적이지요. 돈을 받기 위해서 춤을 파는 것입니다. 자기가 돈의 종속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주체적으로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돈을 받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주체적이지 못하고 종속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주고 춤을 추는 사람은 돈이 목적일까요? 춤이 목적입니다.
자기가 바로 춤을 실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행위가 바로 자기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돈을 받고 하는 행위는 돈을 위해서 자기를 파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봉사는 사랑과 같습니다. 자원봉사는 자기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가 노예에서 노동으로 발전해 왔는데 이제는 나눔과 봉사로 나아가야 합니다. 돈을 내고 일하면 놀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을 받고 일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면 노동을 하세요. 돈 벌 수 있는 만큼 버세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 돈 벌 일이 없어졌다고 너무 낙담하지는 마세요. 나이가 들어서 돈 벌 일이 없게 되었을 때야말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고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재능이 남아있다면 세상을 위해서 사랑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봉사라고 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찾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자신의 삶을 사랑으로 마무리 짓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갑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지금 우리는 노후 파산, 노후 불안, 노후 걱정 등 많은 이들이 늙음에 대해 걱정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고 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가볍게 사는 사람도 있지요. 인생에는 답이 없고 선택만 있습니다. 더 나은 선택이란 없고 선택에 따른 책임만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 오늘 말씀드린 행복하게 나이 드는 5가지 원칙을 삶의 지침으로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에는 빵 한 조각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은 더 많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주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작더라도 그 안에 얼마만큼 사랑과 정성이 깃들어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세상에 귀감이 되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이 큰 일을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만들 뿐이라고 하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아집니다. 지나온 나의 삶이 후회스럽기도 하고 앞으로 살아갈 나의 삶이 불안하기도 할 테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일을 못해서 돈을 못 벌면 어쩌나. 병이 들면 어쩌나. 자식들 다 키우고 나면 노후를 어떻게 보내나. 이런저런 걱정에서 잠시도 떠나지를 못합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붙들고 괴로워하는 것도 모자라 아직 닥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염려해 안절부절 못합니다. 우리는 늘 현재를 놓치며 삽니다. 과거를 생각하다 현재를 놓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또 현재를 놓칩니다. 행복이란 어디서 뚝 떨어져서 내게 오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즐기고 소소한 행복으로 채울 때 그 하루하루가 쌓여 좋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